피규어나 레고 같은 취미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은 그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대부분 장식장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유리 장식장이 보시다시피 꽉 찼습니다. 너무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전체 높이는 166cm,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칸은 이렇게, 두 번째 칸도 빽빽하게 미쿠로 꽉 차 있고요. 세 번째 칸은 사쿠라 미쿠로 꽉 차 있고, 네 번째 칸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피규어들, 그리고 다섯 번째 칸도 역시 미쿠로 꽉 차 있습니다. 피규어들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옮기고 재배치하면서 더욱 빡빡하게 진열이 되고, 뒤에 있는 두 번째 열 아니면 세 번째 열 이런 친구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도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항상 공간이 문제입니다. 장식장 하나 그냥 사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 안에 더 이상 장식장을 들여놓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 여건상 더 이상은 장식장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잘 써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공간 확장 프로젝트. 옛날에 하드디스크 공간을 억지로 늘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디스크 스페이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길이를 재보니까 장식장의 첫 번째 칸은 위에 천장 부분이 4cm 정도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반도 천장이 9cm 정도 남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선반도 되게 좁아 보이지만 9cm 정도 남아요. 그래서 9 더하기 9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2cm죠. 22cm면은 한 20cm짜리 피규어를 전시하기 충분한 공간, 그러니까 새로운 선반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다 높이를 조절을 해서 새로운 선반을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전시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저희 동네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물품들을 밖에다가 내놓는데 가구를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갈 때 오래된 가구를 그냥 버리고 새 가구를 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의외로 좀 잘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제품이 막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그냥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주워 오시면 돼요. 저도 여기 처음 이사 올 때 버리는 장식장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게 저의 방의 첫 번째 장식장이 됐거든요. 요거 지금 나무 선반인데요. 길이를 재보니까 얼추 요 장식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선반을 놓기 위해서는 여기 구멍에다가 뭐 받침대 못을 끼워야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3개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놓고 싶은 자리는 요 자리인데 강제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이 흰색 장식장은 나무 프레임에다가 강화 유리가 들어가 있는 장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한 못을 구해서 망치질을 하려고 그랬더니 소리도 크거니와 충격이 꽤 커가지고 옆에 유리가 울리더라고요. 잘못하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물론 저는 저녁 6시 이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서 못은 안 들어가는데 앞정은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앞정으로 지금 대충 걸쳐놨는데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정 같은 걸로는 무거운 피규어를 견딜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가벼운 피규어만 놓을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구멍이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놓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서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장식장의 구멍이 제한적으로 뚫려 있는 경우에는 선반의 위치를 옮기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확보한 공간은 대략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앉아있는 피규어들, 누워있는 피규어들, 걸터 앉아있는 피규어들, 이런 애들만 모아서 쫙 전시를 했더니 어쨌든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은 다른 데에서 빈 공간이 생겨나는 거겠죠. 다만 너무 빡빡하게 진열을 하다 보니까 저 뒷열에 있는 애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 리코리스 리코일 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 건데 너무 뒤쪽에다 놓다 보니까 어둡기도 하고 안 보입니다. 요즘 비싼 장식장들은 이 칸마다 LED 등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장식장이라서 이동식 LED를 여기다 부착을 해서 키면 되긴 하는데
천장의 여유 공간을 제가 너무 무시했어요. 천장이 어느 정도 좀 공간이 있어야 위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아래층에 있는 애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근마켓에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알고 알림이 오는 거야. 제가 당근마켓에 키워드에다가 장식장이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 근처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유리 장식장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자잔, 바로 요것이 제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장식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새 거예요. 그리고 이 장식장의 가장 큰 장점은 구멍이 되게 자주 뚫려 있기 때문에 높이를 언제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키가 낮은 녀석들, 키가 높은 녀석들, 만약에 내가 한 칸 더 필요하면 여기다가 한 칸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아래 잡다구리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도 존재하고요. 박스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상당히 높은 피규어를 전시를 해서 선반이 하나가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 유리 선반을 따로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요 서랍 안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저는 이 장식장을 10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물론 더 싸게 파시거나 아예 나눔으로 공짜로 뿌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여러분이 당근마켓 같은 거를 주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근마켓에는 화물기사를 부르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화물기사분한테 견적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여러 화물기사들이 연락을 해주시거든요. 일요일 날에는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락이 30분이 지나도 안 와가지고 제가 1년 전에 저희 집으로 장식장을 배달해 주셨던 화물기사분한테 혹시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셔가지고 5만원에 배달을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유리장식장은 특히 깨질 염려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분한테 맡겨서 15만원의 장식장을 깔끔하게 하나 마련을 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장식장을 종종 파시는 분들은요, 이 사이즈를 안 적는 분들도 꽤 많고, 적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여기 옆에가 살짝 남잖아요. 옆에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여기를 꽉 채우려고 여기 길이까지 다 재놨었는데 그 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은 폭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유리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요 공간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도 좀 짧고 폭도 좀 좁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했던 사이즈보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상태가 워낙 좋고, 이게 어디 브랜드 장식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장식장이 아닌가 싶어요. 장식장 회사들은 왜 가전제품처럼 제조사 로고 같은 걸 박지 않는 거죠? 마음에 드는 장식장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께 추천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제품의 제조사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결론을 내자면 장식장에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은 옆에 선반을 놓을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구멍이 없어서 직접 뚫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식장 하나 새로 마련하는 게 낫고요. 불필요한 피규어들은 중고로 판매를 하거나 나눔을 해서 처분을 하셔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피규어 관련 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